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특별하게 찾은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그 표정 부자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기저 이제 외교 행사에서 표정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줘서 유명하신 분인데 바로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 방한한 유럽 정상이기도 했었는데, 자, 그런데 화제를 모은 장면이 하나 포착됐습니다. 자, 이거요. 이 지금 빨간 동그라미 분홍색 뭔데? 저게 뭐죠? 지금 예. 자세히 보시면은 저 총리님, 이탈리아 총리님 옆에 작은 손과 발이 보이거든요. 아기가 있어요. 아, 저 아기가 네네. 이탈리아 총리님의 10대 따님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번에 이 총리님이 한국을 방한하면서 따님이 같이 오신 거예요. 아. 근데 같이 오는 그 비행기에서 블랙핑크 모자 쓰고요. 아, 네. 손에는 블랙핑크 응원봉을 이제 들고 입국을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예. 저 그 총리님이 예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을 작년에 만났을 때 내가 9살짜리 딸이 있는데 네. 그 딸이 한국을 되게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해가 바뀌어서 이제 10대가 돼서 네. 저 딸이 이제 엄마를 따라서 한국에 방문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좋았는지 블랙핑크 모자 쓰고 응원봉 들고 완전 단단히 준비해서 온 거죠. 너무 귀엽지 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따님이 블랙핑크 모자에 응원봉까지. 아니, 저 정도로 K-팝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정상들 사이에서 통하는 세계적인 키워드 뭐 이런 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미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도요, 우리 K 문화가 발견 중이라고 하는데, 일단 영상 한번 볼까요? 남자친구. 아무튼 우리 수업에서 어떤 퀴즈가 있는데 누가 하고 싶어? 내 말이. 아니, 내 말이 이거 한국말이잖아요. 이거 뭔데요? 완전 한국말이죠. 네. 저게요, 저 나이지리아에 있는 청소년들이 만든 이제 청소년 드라마 같은 네. 거예요. 뭐 유튜브에 공개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게 이제 영화가 1시간 15분짜리의 길이로 오, 그 주인공들이 한국어 대사를 합니다. 한국말로? 완전 예. 한국말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고요. 심지어 내용도 한국의 이 청소년 드라마와 굉장히 비슷한 이 청년들의 꿈과 사랑, 현실 뭐 이런 것들을 다룬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 보시면 대화 중에 네. 뭐 대박, 어떻게 이런 한국어 표현 계속 나오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제 한국에 대한 문화, 뭐 관심을 떠나서 이제 스스로 한국어 그렇네요. 뭐 콘텐츠를 만드는 수준까지 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거 한번 볼까요? 예. 자, 이거 뭐죠? 보시면 뒤에 그 네. 문신이 살짝 보이는데 예. 사진에서는 당신 자신을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 저 내용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인데요. 저분이 누구냐면 20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체조 선수 엘리사 이오리오, 이탈리아 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BTS 예. 앨범 그 중에 하나가 Love 네네. Yourself라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걸 이제 한국말로 바꿔서 등에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라는 예쁜 문구를 자신의 등에 문신으로 새겼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다음 한번 볼까요? 예.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팝스타 맛살? 라우브라는 네. 분인데요. 맛살이라는 그 문신을 자신의 네. 다리에 새겼어요. 이유는 뭐냐면 저분이 한국에 내한 공연을 왔었는데 게맛살을 먹었대요. 제가 아는 그 게맛살. 그 게맛살 그거를 먹었는데 와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나 이거 내 몸에 새기고 싶어 해서 맛살이라고 저렇게 문신을 정도로? 새기게 됐다라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러니까요. 저분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게맛살 맛있긴 합니다. 맛있긴 하죠. 예,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있어요? 네. 네, 한국 문화 열풍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즘에 젊은 층에서 저 김장조끼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거 네, 따뜻해요. 그래서 예. 젊은이들 뭐 번화가 가보면 다 입고 다녀요. 네. 그런데 저 그 김장조끼랑 굉장히 비슷한 한 그 디자인을 명품 브랜드에서 출시를 한 거예요. 요 제품인데 우리는 그동안 사실 뭐 네. 할머니 조끼라 그래서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멸시 아닌 멸시를 했던 제품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외국에서는 저게 굉장히 유니크하고 아름다운 스타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명품 회사에서 저거를 만들어서 냈는데 가격도 놀랍고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그렇죠. 멸시는 뭐 개인적인 입장일 수 있고 사실 할머니들이 즐겨 입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열풍 덕분일까요? 보면은요. 문체부가 최근에 발표한 설문조사를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외국인의 우리나라에 대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요. 보면은 82.3%로 이게 조사를 시작한 이래요. 역대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또 높아지다 보니까 오늘 나온 기사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곳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 외국의 가장 큰 그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사이트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어떤 거요? 뭐냐면 예. 지금 저게 한국에 있는 카페랍니다. 근데 그 카페 정문에 이런 글이 네. 써 있는 거예요.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영어가 기본 언어인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어가 어려우면 번역 앱을 사용하세요. 여행 중에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주세요. 네. 이렇게 써 있는데 저 그 의도는 뭐냐면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 수가 작년 한 해만 1,500만 명을 넘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 손님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 근데 그 중에서 좋은 분도 있고 나쁜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그냥 막 영어로 주문하시고 네. 이런 분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카페에서는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냥 대문에다가 저렇게 네. 한국이니까 한국어로 좀 주문을 부탁을 드린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웹사이트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건 한국에 이제 관광을 오셨던 분들 중들은 좀 네. 이해를 하십니다. 아, 그래도 한국인데 한국어 쓸 그 뭐 시도라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외국인 상대로 장사를 하는 거면서 아니 외국어 좀 쓴다고 저렇게까지 써놓을 일인가라고 네.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무튼간에 이런 이 논란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 오신 외국인들이 많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그러네요. 이런 일들도 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지금 저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블로그가 아니라 해외 블로그에 지금 저게 올라와서 네, 맞아요. 해외 사이트에 올라와서 그렇죠. 외국인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논갑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위상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사실 한국의 위상을 저는 한국인으로서 이제 느끼는 게 좀 외국인의 시선과는 달라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자, 한국에서 거주하신 지 16년 차 네팔 출신 방송인 수잔 샤키아 씨 일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너스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잔 씨 옆에는 한국 거주 또 12년 차 핀란드 출신 방송인 율리아 바룬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핀란드에서 온 율리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두 분께 공통적으로 한번 드리고 싶은 질문이 네.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한국에 대한 외국인으로서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인식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이 진짜 인식이 확 좋아졌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사셨으니까 두 분 다 좀 피부로 느끼시는 순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2010년도에 제가 한국에 처음 오게 됐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또는 공부가 안 되면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이나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 네. 요즘 시선 또는 요즘 이제 학생들 또는 요즘 이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네팔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때요? 지금 왜 한국을 선택했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K 문화 콘텐츠를 배우고 싶다. 음식이 너무 네. 맛있다. 또 문화를 직접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그런 네팔 학생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생계 목적보다는 어떻게 보면 문화가 더 좋아서 그렇죠. 이렇게 오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 네. 율레 씨는 어때요? 저도 사실 처음으로 한국에 올 때는 네. 2010년이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핀란드에서 이제 왜 한국을 가나? 약간 한국에 대해서 아는 거는 별로 없었고 네. 오히려 위험하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요. 근데 네. 이제 지금은 제가 사실 8월에 핀란드 갔다 왔는데 네. 지금 4학년인 조카가 조카가 이제 예. 그 단톡방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반장이고 거기서 한국 아이돌에 대한 사진을 계속 공유하고 핀란드 그- 단톡방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핀란드에서 초등학생들도 예. 지금은 한국 아이돌 다 알고 그래요? 한국 드라마도 다 알고 뭐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나 이런 거에서 다 한국 콘텐츠를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은 한국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옛날에는 좀 네. 저수 문화라고 했다면 네. 지금은 그냥 대중 우리 부모님도 그냥 일반 방송에서 한국 드라마 보면서 약간 한국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일반적인 소비가 가능해진 수준까지 왔다라고 맞아요. 평가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이 수준이다 보니까요. 소위 이제 한국을 왔다가 이 경험하고 여기를 떠나가는 그 일이 연인을 떠나보내는 심정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서울병 걸리고 있다는 단어까지 네네네. 있어서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I got the beef soup. This is good. I feel like in the UK, we would never have this kind of food. Never ever. This is so beautiful. Yeah. Guys, the peace that I feel right now. Wow. I don't want to leave. I actually don't want to leave.
아니 율리아 씨, 아니요 사실 그냥 보면은 좀 과장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아니요, 오히려 예. 덜 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왜냐면 덜해요? 저도 예. 저는 벌써 그때 처음 한국 와볼 때부터는 딱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핀란드에 돌아가서도 계속 울고 아, 우리 진짜 웃었어요. 다시 가고 싶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아예 유학으로 이사 왔거든요. 이게 예. 뭔가 서울의 매력이 아직도 그 뭐 진짜로 뭔지 저도 확실하지 않은데 네. 한 번 오면 한 번밖에 오는 사람이 없어요. 무조건 다시 오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저기는 영상 속에 울지 않으니까 좀 정 덜한 것 같다. 그러니까요. 사실 집에 갔을 때는 아마 네. 울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한 좀 팬심을 넘어 이제 율리아 씨처럼 정착 욕구까지 좀 생기시는 분들이 생겨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몰랐던 매력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는 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빠지는가 그 얘기를 한번 저희가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전 취재를 통해서 저희가 몇 가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한국에 빠졌다 이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땡땡 키워드 처음에 채워봐 주시죠. 자, 나는 기상식당 때문에 한국에 빠졌다. 이게 뭐냐면 일단 수잔 씨가 SNS에 하나 글을 올리셨어요. 그렇죠? 네. SNS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보면은요. 이게 수잔 씨의 SNS 사진입니다. 보면은 기름 냄새 가득한 기사식당 한켠에 앉아 내 하루를 한번 돌아본다. 굉장히 잘 쓰셔요. 신 줄 알았어요. 와우. 별거 아닌 듯한 모듬 돈가스 한 상에 울고 웃었던 다양한 모습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이 보면은 거의 시라고 제가 표현을 할 정도인데 일단 이 기사식당 매력이 뭡니까? 일단 예. 여기에 이제 표현한 거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하루의 일상을 딱 이렇게 그러니까 앉아서 다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네. 이제 맛이 있고 네, 또 그렇죠. 예. 아주 착한 가격에 제가 저렴하고, 이제 예.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저녁까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양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또 서비스가 굉장히 빨라요. 뭐 기사 식당이라고 하니까 빨리 오셔갖고 밥을 먹고 네. 또 빨리 이제 일을 떼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일상도 볼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저렴한 또 네. 그 착한 가격에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하루 안에 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뭐라 해야 되나 좀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도 받습니다. 되게 기사식당 가셔서 많이 돈가스 갑니다. 튀기는 냄새를 맡으면서 그렇죠, 네. 쓰신 글이죠? 네. 그래서 딱 이렇게 그날 조금 네. 힘들기는 했었는데 아. 그래도 이제 좀 옛날 그런 생각들도 떠오르면서 좀 이렇게 서봤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밥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돈가스를 이제 수잔 씨는 기사식당 가서 이제 사 드시면서 저런 생각을 하셨지만 요즘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바쁘다 보니까 집밥을 안 해 먹는 그런 경우들도 꽤 있는데 우리 율리아 씨는 집밥을 또 한국식으로 직접 해 드신다고요? 아, 네. 저는 네. 또 요리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특히 요즘은 이게 배달 음식 많이 먹었다가 너무 살찐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집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찜닭이나 닭 찜닭? 한 마리나 이런 어. 거 되게 좋아하고 이거 직접 하신 거군요. 아, 네네네. 네. 뭐 닭갈비나 이런 뭐 순두부찌개, 김치찌개, 와. 된장찌개. 그러니까 약간 네. 국물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 여기 갈비찜이고. 와우. 네, 뭐 어쨌든 이런 거를 예. 이제 원래는 되게 복잡할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이제 재료만 있으면 이게 한식도 오. 요리하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제일 자신 있는 거 뭐예요? 저는 제일 자신 있는 거 뭐 일단 지난달에 남편 생일일 때 미역국 엄청 맛있게 끓였거든요. 오. 그거는 이제 원래는 남편 미역국 좋아하지도 않은데 네. 계속 더 없냐 해가지고 되게 자신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핀란드 음식이랑 비교를 하면은 한식 그래도 좀 손이 더 많이 가는 편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손더 많이 가긴 하는데 근데 솔직히는 뭐 마늘, 간장, 고추장 막 이런 거만 있으면 거의 만능 다 소스만 만들 있지.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가지고 한식은 핀란드 음식보다 맛이 다양해서 그래도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사실 율리아 씨가 해 드시는 친숙한 한식도 인기지만 최근에요 이런 음식까지 해외에 소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영상 한번 볼까요? 食べやすい大きさに小さく切っていただいた。最初はびっくりしたけど匂いもしてきた。炭火の熱を冷ますように軽くフーフー。そして一口、炭の香りが小さく弾ける。その後噛めばプリッと弾む。噛むたびに波が押し寄せてる感覚。
아니, 씹을 때마다 파도가 밀려오는 바로 꼼장어입니다.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긴 하지만 이거를 외국인들까지 먹을까라는 걸 상상하기 좀 어려웠었어요. 과거에는 뭐 비빔밥, 불고기 이런 게 많이 인기였지만 최근에 뉴욕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스타일 음식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미국 뉴욕 포스트에서 굉장히 재밌는 기사를 하나 발행했는데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미국 뉴욕에서 거기에 있는 직장인들이 네. 이렇게 예. 한국식 군고구마 구이로 점심 한 끼를 때운다. 아. 라는 내용이었어요. 예.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 미국 뉴욕의 물가가 너무 비싸서 패스트푸드 한 번 먹으려 그러면 막 2만 원, 3만 원씩 내야 된대요. 근데 사실 비싸니까. 군고구마 사서 네. 한국식으로 구워서 먹으면 뭐 3,000원, 5,000원 선에서는 이게 커트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도 좋고 심지어 맛도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렇게 군고구마를 이제 외국인들이 먹는 영상이 실제로 지금 뭐 소셜 미디어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렇군요. 심지어 어떤 분은 네. 지금 하다못해서 김치를 어. 군고구마에 김치 먹잖아요, 우리. 아, 우리 우리나라 스타일. 네. 그거를 지금 보세요. 지금 김치를 올려 먹고 있어요, 지금 저렇게. 아, 그래요? 네. 와, 황금 레시피까지 저렇게 알아내서 먹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우. 그렇게 뭐 김치도 올려 먹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는 건데 네팔에서는 어때요? 네팔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뭐 삼겹살 먹을 수 있는 집은 한 2군데 정도는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되게 달라졌어요. 제가 최근에 네팔에 갔는데 네. 제가 이제 한국에 오래 살았다 보니까 동생이 여기 한국 음식 다 배달이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이랬는데 뭐가 되어 있더니 우리 소울푸드 있잖아요. 뭐 떡볶이라든지 떡볶이. 김밥 이런 거 다 되거든요. 지금 보면 김밥 나오네요. 네, 다 나오고요. 그리고 네. 제가 식당을 가 보니까 그러니까 김치찌개, 뭐 된장국 이런 거는 이제 물론인데 어. 그 외에도 해장국까지 파는 식당들이 해장국까지? 지금 많습니다. 네. 아니 지금 보면 김밥 먹고 뭐 이렇게 찌개도 먹고 하는 영상들이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율리아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핀란드를 가보셨다면서요? 그럼 핀란드는 어때요? 비슷한 경험 좀 있나요? 네, 핀란드도 옛날보다 한식당이 엄청 많이 생겼고요. 근데 이제 소주바까지 생겼더라고요. 소주바? 그래서 아예 이름이 소주바예요. 근데 소주 한 병당 25유로고 뭐 42,000원 정도 하고요. 한 잔을 먹으려면 한 7,000원에서 8,000원. 우리 이게 소주 돈으로? 잔 한 잔이요. 우리 돈으로 7,000원, 8,000원? 네네네. 그래요? 그래서 네. 좀 그래도 그만큼 이제 제가 봤을 때 한류 때문에 이제 그렇죠. 소주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져서 되게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거 있고 예. 뭐 네, 뭐 치킨, 뭐 약간 요즘은 건더그? 그러니까 한국식 핫도그도 핫도그. 네, 네네. 되게 많이 인기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소주가 우리한테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주류지만 핀란드에서 그렇지 않게 저희한테는 보이고. 약간 양주 같이 어머. 약간 되게 좋은 거다. 특별한 날에만 이제 한 병 근데 진짜 정도 맞긴 즐겨 합니다. 마신다. 어머. 이런 느낌이에요. 아 물가를 생각하면 그- 아, 그렇군요. 네. 자, 이 정도라는 건데 이제 우리가 네팔, 핀란드 얘기를 들어봤다면 지금 사실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행하는 거 두쫑쿠 아시죠? 아, 두바이 쫀득. 두바이 네. 쫀득. 그렇죠. 근데 이 두쫀쿠가 다른 나라로 K 디저트라는 이름으로 역수출된다는 얘기가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두바이 쫀득 쿠키 예. 강점기에 살고 있는 것처럼 네. 완전 그냥 지금 어딜 봐도 지금 다 두쪽 어려워요. 쿠키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요, 예.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소식을 외국에서도 듣는 거예요. 뭐 중국이나 일본에서 특히 가까운 나라부터 시작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야 한국에서 두쫑구가 인기라더라 하다 보니까 중국의 네티즌들이나 일본 네티즌들이 실제로 집에서 만들어서 저런 걸 먹어보는 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심지어 그 뭐 어떤 연예인이 먹었다 뭐 이러면서 중국 내에서는 또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네네. 이걸 역수출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두쫀쿠의 유래가 사실은 두바이 초콜릿부터 나온 겁니다. 근데 사실 두바이 초콜릿은 저렇게 안 생겼거든요. 네네. 그래서 두바이 초콜릿을 우리가 차용해서 사실은 저 안에다가 저런 걸 넣고 우리 고유의 음식으로 두바이 쫀득 쿠키를 만든 거다 보니까 재해석한 거군요. 재해석한 겁니다. 네. 짜장면 같은 거죠. 아. 중국엔 짜장면이 없다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이 두바이 쫀득 쿠키 우리 고유의 음식인데 이게 역수출돼서 이제 두바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예, 참 황당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를 사로잡은 우리가 K푸드 얘기를 해봤다면 물론 한국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비단 음식뿐만 또 아니겠죠.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학원 버스 때문에 한국에 빠졌다. 이거는 율리아 씨 얘기예요. 아, 네, 뭐 원래는 처음에는 학원 네. 버스는 몰랐지만, 네. 근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보니까 이게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나 학원에 갈 때는 뭐 바로 아파트 앞에까지는 학원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네. 이게 저희 핀란드는 뭐 교육이나 뭐 다른 것도 되게 잘 돼 있는 나라긴 하지만 네. 저희는 사실 이런 버스 시스템이 아, 없어요. 이렇게 등하교 해주는 게 없군요. 네네, 다 직접 가거나 부모님이 이제 데려다 줘야 되는데 네. 이런 문화나 이런 시스템 자체가 너무 좋게 느껴졌어요. 안전하게 걱정 없이 네네. 이게 되게 부모님의 그 일을 더 되게 많이 도와주는 약간 이런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특히 그렇게 네. 또 정착을 하게 되면 그런 데서 또 체감을 느끼시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런 어떻게 보면 역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혹시 수잔 씨도 있으세요? 이런 생각? 당연하죠. 예, 저도 이제 여기 오래 살았고, 네. 근데 네팔도 되게 그리울 때가 있어요. 음. 그리고 또 네팔 생활을 좀 보면은 좀 느긋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여기 빨리빨리 해왔던 그런 문화에 이제 익숙해서 네. 네팔에 가면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좀 음. 욱하게 되고 또 성격이 좀 급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제 시간에 좀 이렇게 빨리 가야 되잖아요. 버스라든지 또는 지하철 시스템. 그러니까 제 시간에 오는 거. 이거는 굉장히 그리운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라고 해서 저는 약간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뭐 행정이나 이런 게 조금 상대적으로 빠른가요? 어때요? 맞아요. 이게 한국이 말도 안 너무 되지.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서 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반대로 이제 네. 핀란드에서도 그 서류 필요할 때 있는데 그거 하나를 주문해서 일단 비용이 거의 한국에서 2,000원이면 그 네네. 서류 떼갈 수 있는데 네. 핀란드에서 한 100유로 정도 100? 내야 되고 그거는 한 3개월? 네. 3개월 기다렸다가 3개월에서 안 좋게 되면 6개월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네. 건데 맞아요. 한국은 이런 행정 서비스 굉장히 빠르고 또 이제 네. 그 이제 서비스 직원들도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그러면 핀란드에서 사셨을 때는 네. 저런 게 별로 불편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생각이 없었어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으니까. 네, 근데 네. 이제 한국에서 아무래도 네. 10년 넘게 살다 보니 이게 이제 한국은 다르구나.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게 돼서 핀란드 가면 계속 한숨이 나와. 왜? 이게 얼마나 간단한 일인데 네. 프린트 인쇄 하나 하면 되는 건데.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율리아 씨 빼고는 다 잘 계실 것 같은데 잘 적응하실 것 같은데. 그럼 해야죠. 적응해야죠. 근데 역시 어떻게 보면은 빨리빨리 이런 속도감 같은 경우는 한국이 정말 뭐 빠른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외의 편리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깜짝 놀라는 거는 먼 나라 또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옆 나라 일본 사람들은요 한국의 이것에 빠졌다고 합니다. 한번 영상 볼까요? ここに入れといてハマったなと思ったらいつでも24時間いつでもねいいね 자, 바로 이제 이 아파트 얘기예요. 근데 이 아파트가 수잔 씨도 아파트 살다 보면 한국 네. 아파트만의 좀 특이한 거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그 전세라는 문화 자체가 전세. 네팔에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핀란드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다 월세군요, 거의. 네. 월세. 아니면- 월세나 아니면 뭐 제가 직접 이제 예. 뭐 매매하거나 또는 이제 그러니까 집을 사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될 텐데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약간 좀 스마트해지는 요즘의 느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차량이 들어오면은 미리 등록돼 있으면은 문이 열리고 뭐 엘리베이터도 제 시간에 딱 이제 와서 대기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그 뭐라 해야 되나 좀 시스템하게 이렇게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 핀란드는 어때요? 핀란드도 이거는 사실 네. 그렇게 스마트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사는 거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신기하지만 근데 이제 한국의 그런 약간 24시간 문화는 아직 24시간? 네네네 그거는 이제 뭐 당연히 그 이제 주거 문화에만 있는 거 아니라 그냥 노는 것도 네. 24시간 프리패스 같아요. 이게 아침에 놀고 싶어도 놀 수 있는 나라는 딱 한국인 것 같아요. 이게 그거는 이제 느껴지니까 뭐 사실 그렇게까지는 이제 놀지는 못하.
못하지만 많은 외국인들이 그거를 굉장히 매력적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저도 봤을 때는 finland보다는 한국이 한 100배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아침까지 이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아, 그럼.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또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밤에 혼자 여자로서 예. 좀 돌아다녀도 음, 한국에서 되게 안전하게 느껴지고 걱정 그렇게까지 안 나요. 핀란드도 그렇군요. 막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라긴 하지만 예. 그래도 한 새벽 3시, 4시에 혼자 돌아다니기가 조금 예. 불안하고 그리고 뭐 핀란드는 사실 하나 더 생각난 거는 네. 그 이제 저희는 9시 이후에는 마트에서 술을 살 수 없어요. 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맥주보다 센 술은 예. 또 이제 8시 일요일에 아예 못 사고 이런 것도 있어서 일요일은 아예 한국에서 안 이런 되는구나. 거는 그냥 예. 언제든 마음 가는 대로 할 수 네.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각 나라마다 또 장점이 다 있겠죠. 자, 그렇지만 자, 보면은요. 이렇게 율리아 씨가 한국이 100배 더 재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게 단순히 또 즐겁고 화려해서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24시간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죽하면요. 해외 SNS에서는 이런 실험 영상까지 돈다고 합니다. I just watched what I thought was really interesting in Seoul, Korea, that people have left personal items, their purses, their phones, expensive stuff in restaurants at tables, and nobody comes over and snatches it up, or like in New York, this stuff would be gone in 2 seconds. 자, 이제 저런 정도로 이제 인식이 된다. 외국 분들 보시기에는 이렇다는 건데 마지막 키워드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한국에 빠졌다. 이번에는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건데 사실 이제 한국 사람 하면은 정이 많다 이런 표현들이 통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수잔 씨도 그런 게 느낀 게 있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단어는 알고 있었지만 이게 실제로 느꼈던 적은 제가 학생 시절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학부생이었을 때 그렇게 한국말 잘하지도 않고 기숙사 생활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졸업을 할 때쯤 됐었는데 졸업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저를 그래도 처음부터 좀 챙겨주셨던 그 기숙사 경비 아저씨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따뜻하게 이제 대해주시고 또 외국에서 왔고 한국말도 서투니까 좀 이렇게 아이들한테처럼 이렇게 또박또박 한국말을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가르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졸업할 때 네. 가족들이 이제 부르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학생 시절 때 이게 좀 돈도 안 되고 그래서 부모님들을 좀 이제 모시기를 못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래도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저 졸업했습니다 하고 이제 경비 아저씨한테 가서 이제 이렇게 좀 네. 놀래려고 했는데 갑자기 너무 슬퍼하신 거예요. 왜 부모님들도 안 왔고 이럴 때는 이렇게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먹고 좀 이렇게 용돈도 네, 받고 그래야 네.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 안 오셨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제 선물을 준비를 못했는데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시계를 예, 선물을 줄게요 이러면서 준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고 이제 너한테는 이제 더 중요한 게 시간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간을 더 잘 지내라고 이렇게 건네주신 거예요. 그때 이제 울컥해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또는 외국인들이 정이라고 하는 게 이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근데 정도 정이지만 사실 한국 사람을 진짜 잘 알려면 한국 사람과의 이제 결혼 생활? 네. 이걸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율리아 씨께 여쭤볼게요.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느껴질 때는 한국 남자들은 되게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이제 자기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좀 네. 거세 많고 배려 많고 아, 좀 희생도 이런 네, 남편분이시군요. 남편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점에서도 좋고 또 약간 한국 사람들은 원래 한국 남자가 무뚝뚝하다고 말을 하는데 네네. 제가 느껴질 때 아주 애정 표현이 많고 그래요? 되게 로맨틱하고 뭔가 엄청 그 뭔가 한국 사람들 일도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연애, 결혼 이런 것도 그만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수잔 씨는 어때요? 저도 좋습니다. 일단은 뭐, 결혼하고 나서 이제 진짜 진정한 한국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뭐 한국에 이제 꿈을 찾아왔고 좀 이제 꿈도 이루어지게 됐는데 근데 그때는 그냥 고향이다, 뭐 제2의 고향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정말로 이제 결혼하고 가족까지 생기니까 이제는
정말 이렇게 당당하게 제 2의 고향은 한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짧게 여쭤보면은 네. 이제 어쨌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살고 싶어도 뭐 정착 시스템 이런 게 좀 잘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요즘은 어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국이 그런 준비가 굉장히 빨리 하고 있고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행정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법무부 또는 출입국에는 저희가 어떻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지금 그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민정책 지금 나오시네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외국인의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최초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그런 기회들이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외국인이 바라보는 또 대한민국에 대한 몰랐던 시선 한번 짚어봤습니다.